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 오는 금요일, 지금 비 오죠? 네. 비 많이 비가 와요? 꽤 많이 와요. 아침에도 비가 엄청나게 네.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냥 부정부패가 싹 씻겨 내려가라. 진짜 이렇게 일 많은 대선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차분히 후보 동선 따라다니면 됐는데 이거는 너무 사방팔방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냥 국회로 막 어디로 뛰어다녀야 된다.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네. 대선판이 지금 네. 윤석열이 3년간 국정 운영하는 스타일로 대선판을 헐크러뜨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다. 네. 오늘 우리 그 얘기 하는데 네. 그 전에 인터넷부터 확실히 깔아드리고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늘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광고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의 보험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비교원에서 이렇게 128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는데 보니까 딴 회사가 더 많이 준다,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 드리는 인터넷 보장제,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말고 딴 거 없어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개그맨 이름이 뭐더라? 서경석 씨. 예, 네. 상당히 신뢰받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입니다. 드시고 계신가요? 먹어야죠. 네. 꽃은 하루면 시들지만 건강은 오래 남아야 한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께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로 건강을 선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큰 일교차, 미세먼지, 꽃가루까지 겹쳐지는 요즘에 목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이제 하루 한 스푼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포닌의 끝판왕이다. 예.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귀한 원료, 그냥 도라지가 아닙니다. 가을에 수확한 신선한 우리 농가의 약도라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미세먼지와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하신 분, 그렁그렁 답답한 숨소리로 고민하시는 분, 이거 전데 밤새 콜록콜록 잠 못 드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 저녁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자분들이 올려주신 최신 구매 리뷰가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 후기가 4.93점이라고 합니다. 식구들 감기가 안 떨어져서 주문을 했는데 효과를 눈에 띄게 봤습니다. 애들 목감기 뚝 떨어졌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4병째인데 맛있어서 자꾸 먹다 보니 금방 먹어져요. 잔기침도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 선물 고민하시지 마시고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로 건강과 마음을 함께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병 플러스 4병, 4 플러스 4로 구성이 되었고요. 구매하시면 천연 오칠 나무 스푼 2개 추가 증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할인 혜택까지 있어요. 지금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 클릭 놓쳤다 하시면 웰스앤헬스에서 구매하셔야 이 사은품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목이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네. 네. 저는 사포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의원님 참 이 연세에 참 이렇게 귀여우시기도 쉽지. 연세라니요. 아니 근데- 연세라고 해야지. 그러면 제가 아유 지금
어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만남이 있을 때는 두 분 연세 합치면 15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니 와. 지금 아직 소녀지. 소녀 최민희 어떠세요? 소녀 소녀. 아니죠. 아, 알라예요. 알라? 예. 얼라. 저는 소녀. 얼라. 알라를 차신다. 아 그럼요. 야 난리 났다. 예. 두 분 대학 들어갔을 때 한덕수 후보 대학 들어갔을 때 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아, 60년대 그러네요. 학번이신 거죠? 와 대박. 하여튼 드라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일단 이해가 안 가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후보 다 무시해 버리고 그 여론조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를 마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냥 해버리는 거죠. 끝나는 거. 후보가 그냥 후보 결정. 교체할 것 같아요. 후보 교체를 그냥 확 해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나경원 의원이 최악의 경우에 우리 후보 없이 대선 치른다. 자멸적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당원 74조 2항 그거 좀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외 정한 거지 뭐 당선 공고 다 난 다음에 교체까지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법률가이신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얘기가 맞죠. 저거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원이 있고 당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당규가 있습니다. 거기 당규에 나온 사항 외에 선관위와 최고위원회 요새 같으면 비대위의 결정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당규에는 결선 투표가 없어요. 근데 네. 이번에 결선을 했잖아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최고위에서 땅땅땅 두들기면 이번 경선에서는 최종 2인 결선을 하자. 이렇게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지. 어떻게 확정된 후보를 바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저 조항을 이용해서 지금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고 한덕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한덕수입니다라고 발표할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그리고 왜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려면 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당 공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후보 한덕수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찍어서 네. 주겠지. 와, 근데 입당도 안 했잖아요. 입당은 그 동시에 하겠죠. 바로. 예. 그래갖고 기호 2번 후보로 등록을 해. 네. 근데 우리 김문수 옹께서 지금 투지를 불태우고 있잖아요. 게릴라 김문수. 예. 저거 법원에 가져가면요. 네, 100% 김문수 후보가 이깁니다. 국힘 후보로서의 정통성은 누가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던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지위 확인, 네. 후보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던 김문수 후보가 이겨요. 근데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5월 11일은 무조건 지나야 돼. 스케줄상. 그렇죠. 예. 5월 11일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럼 내일이 당장 11일. 후보가 네. 없거나 후보가 둘인 상황도 될 수 후보가 있어요. 없어지죠. 선관위에서는 공천장 없이는 당 후보로 등록을 안 받아주잖아요. 공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있어야죠. 예. 근데 김문수 후보한테는 안 찍어줄 거거든요. 그럼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야 되나요? 아니, 김문수 후보가? 등록이 그럼 안 되죠. 어렵지. 어머 이게 대단하다. 쿠데타네. 이것도 그렇죠. 쿠데타. 이것도 쿠데타. 예, 한덕수 옹이 쿠데타. 예. 결국에 5월 11일 이후에 법원 결정이 나면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지위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 2번 없어져요. 그러네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지금 민주당 측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누가 남느냐? 이준석. 이준석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재명 이준석 대결이에요. 아우, 이런. 진짜 이준석 황당. 후보가 진짜 신의 한 수네. 그렇게 되면 천운이죠. 진짜 천운이네. 네, 그래서 천운이죠. 보수를 어쨌든 통과를 하는 당대표로 복귀하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자, 오늘 오전 11시에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권성동 의원이 알량한 후보라고 했는데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의 총장이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상 네. 저기서 뭐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보아온 오랫동안 보아온 그리고 그분은 늘 당당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선언 하다가 민중당 했잖아요. 네. 그러다 이분이 그냥 국힘으로 간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때 국힘으로 간 거예요. 그때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같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당당했어요. 네. 그 당당함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어제 관흥클럽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할 겁니다. 국힘에 정통성 있는 후보는 나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강목만 안 들었지 이거 거의 난리 난 거다. 아니 저는 이게 조폭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폭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후 대한민국의 기본 민주적 절차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게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국힘 드라마 속에서 그 요소가 다 들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네. 예,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한덕수가 우리가 탄핵할 때는 국정 안정을 해친다 그러더니 본인이 대행 그만두고 대통령 나오면 국정 안정이 안 해쳐지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다 선이고 기준이 돼버리는 이런 행태 벌어지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조이대 파동에 덕을 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예. 지금 가처분 신청 내놨어요. 예. 후보 지위 확인.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조이대 파동이 없었다면 일부 판사들이 친윤핵관과 가까워서 예. 윤핵관적 판결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줄 희망, 저들의 희망. 근데 지금은 판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법대로 판단하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를테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80만이나 있는 거잖아요. 당원들이 어제도 보니까 계속 김문수 대통령 스탑 더 스틸 막 이러면서 이제 생목으로 막 외치면서 이 부당하다라고 외치는 당원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부가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결정을 하면 오히려 전당대회나 이런 게 물론 가처분 신청 내서 그게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린다 하더라도 당원의 반대에 봉착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는 건 틀림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당의 주류는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를 지금도 기획하고 있고 네. 원래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전당대회라는 게 뭐 사실은 요식행위 비슷하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안건 올려서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형태로 밀어붙일 텐데 네. 문제가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사법부로 가면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지도부의 뜻대로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쌍권도 둘 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법꾸라지. 근데 네? 법꾸라지? 아니 근데 법꾸라지를 하더라도 이게 법원에 갔을 때 가처분 소송은 금방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백도했을 때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행하는 게 이게 무모한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이지 그렇지 않는 힘. 않고서야 예. 저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를 데려다가 무슨 공작을 하면 이해는 가요. 예. 네? 확실한 지지 기반이라도 있어요. 예. 근데 한덕수 옹은 뭐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자기가 경제 관료 오래 했다. 경제 관료 오래 해서 대한민국 IMF를 막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또 체코 원전 가지고 한 건 했다. 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혔어요. 법원에서 네.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체코 법원에서. 예. 그냥 무능한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 자체도 네. 성립이 안 된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고 이게 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 좀 저기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칭찬. 한덕수 못 나온다고 다 할 때 저는 나온다. 맞아. 예. 그런데 그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라서 그 근거는 못 되겠다. 그게 무속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왔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못 나온다. 그 특히 이완규 아웃됐을 때 못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판이 윤석열을 데려와서 무속의 힘과 모든 걸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김건희는 본인이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듯이 네. 윤석열 그 김건희와 플러스 더 센 무속의 힘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안 보면 네. 이게 이해가 돼요? 거기에 윤핵관은 왜 그러겠어요? 자기 정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김문수 이게 사생 결단의 싸움인 게요. 김문수가 후보 돼서 그다음에 대선 지더라도 당권 장악해요. 홍준표도 당권 장악했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윤핵관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김문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윤핵관의 태도. 지금 2판 4판이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그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오늘 돌리고 있는 거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것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거고요.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측의 비서실장인데요. 후보 지위 가처분 결정이 오늘 나온다.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재판부에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 오후에 심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통보를 해왔고 오늘 오후에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입장이 나왔는데요. 김문수하고 통화했다. 국민의힘 주도의 연대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한덕수하고 뭐 단일화 뭐 한다 이건 다 꽝난 것 같아요. 그거 누가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뭐 한 줄 나왔으니까.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예. 근데 그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낙연. 그거보다는 문재인 정부 총리였죠. 그렇죠. 그것도 근데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요. 네. 사실은 어떻게 뭐 되는 겁니까? 빅텐트를 얘기했잖아요. 네. 반 이재명 빅텐트. 빅텐트. 빅텐트는커녕 지금 국민의힘도 두 쪽 나게 생겼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네. 이게 빅텐트는 진짜 네. 언감생심. 그러니까 국힘 후보가 없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만 네. 둘 중에 누가 후보가 된다 손치더라도 네. 상대편은요 최대한 이 대선이 크게 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가처분 결정이 빨리 나네요. 어제 심리했는데 오늘 오후에 네.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니까 법원에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네. 내일부터 선관위 등록이니까 그 스케줄 때문에 아주 신속히 결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로 최종적으로 돼요. 네. 그러면 쌍권을 비롯한 국힘의 주류 측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대선은 20% 이상 차이로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대선 후보가 선거 책임론 때문에 당권을 못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슬아슬할 일은 없지만 뭐 그냥 10% 내외로 지면 지난번 2017년도 선거에 당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18% 차이로 졌어요. 42대 24.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18% 정도 차이로 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주류 입장에서는 20% 이상 차이로 왕창을 져야 돼. 그래야 김문수 너 때문이야. 후보 측의 책임론으로 인해서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당권을 잡는 거를 네. 그래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내년에 대구시장 공천 받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자당 후보 낙선 운동을 하고 다녀야 돼요. 진짜 코미디다. 네. 코미디 오브 코미디예요. 정말 제일 웃긴데 제가 하나 사실관계를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일부 보도에서 여론조사 가처분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론조사 가처분 신청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알려줘서 속보하고 지금 다른 의견을 캠프에서 방금 기자들에게 열람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위 확인과 네. 관련한 결정이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나오면. 하면 관건은 그거예요.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법원의 결정문으로 받을 공천장을 거냐. 대신해서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당 후보로 등록을 할 때 네.
당연히 공천장 사본이 들어가죠. 예. 근데 이거는 안 찍어줘 장 지도부에서. 그러면 법원의 도장을 안 결정문으로 찍어줘. 예. 법원의 결정문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예. 선관위에서 그거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받아주느냐? 그게 관건이죠 결국에. 근데 이게 의원님, 진짜. 저는 만약에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공천장에 도장 안 찍어준다. 그것까지 하면 이제 파국인 거죠. 이미 파국인 것 같아요. 아니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국은 네. 도장 안 찍어주고 네. 법원 결정 무시하고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상황까지 하면 이제 진짜 이건 아무 생각 없는 거. 저는 이게 가처분이라 예. 본안 소송의 소송까지.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안 찍어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렇지만 가처분 가처분이라 소송은 이거- 즉시 효력을 발생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MBC 이사 예, 관련해서도 그랬잖아요. 보면 즉시 효력 발생이라 예. 그럼 이제 이상한 집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이 그 쌍권에 대해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단식을 시작했잖아요. 그 사진 준비된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단식도 여러 종류의 단식이 있어요. 당사에서 하는 무대, 네.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고문단 단식이 있고 또 국회 안에서 단식을 하는 이제 그 권성동 대표하고 김미애 의원 둘이 이제 단식을 하는데 저 사진을 보면 맨발로 저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저게 정치인들이 사진 한 장 굉장히 그 무슨 네. 색깔 옷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저 책도 어제 화제가 됐고 맨발로 저렇게 찍은 의도가 뭘까요? 아니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단식을 무례하다. 하더라도 저게 국회 내고 예, 자기 집 안방에서 단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게 공개된 장소고 더군다나. 기자들이 사진 찍지 예.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 양복 상의까지는 안 입고 있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고 있어야지 맨발로. 예, 아니 저는 몰랐고 일단 예. 뭐 권성동이 단식한다 해서 왜 단식을 해? 그럼 네. 자기 후보 그만두라고 단식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 경우도 우리가 그걸 무슨 뭐 연출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바닥에 열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런 예. 단순한 이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그냥 양말 벗고 있는 건데. 예. 아니 그 뭐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여름용 양말 얇은 거를 신고 있던지. 저는 맨발로 그 공공장소에서 저건 좀 그러니까 아니지 저건 좀 않나. 근데 아니다. 제가 보기엔 저런 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저런 모습이 예. 권력의 위험성이라고 좀 봐요. 이게 왜 우리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한번 올라타면 내려올 수가 없어. 거기서 내려오면 호랑이한테 잡아 먹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윤의 핵심들은 한번 후보를 빌려와서 권력을 잡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라는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이제 그거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갖고 나머지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권력 중독이에요. 예, 그래서 좀 토리나 심하네요. 줘버린 것 같습니다. 토리? 토리한테 다 준 것 같습니다. 권력을? 뭐 민주적 절차라든가 예의라든가 네. 남의 눈을 네. 의식한다거나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수호지심을 갖는다거나 네. 이런 거 다 토리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자들의 제목이 맨발의 권성동 단식 독서. 제목은 그래도 잘 예, 뽑아줬네. 잘 뽑아줬어요. 너무. 뉴시스가 맨발의 권성동. 예, 근데 저런 태도가 어디서 기인하는 건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네.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네. 뭐 이런 태도인 건지. 근데 그 오마이뉴스하고 오마이TV가 대통령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있는 단일화 내부는 김문수보다 국힘 지도부 책임이다가 71.2%예요. 여론조사 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7일에서 8일 이틀간 성인 남녀 1,004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당 지도부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18.2%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 쌍권의 태도가 너무 기이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괴랄합니다. 괴랄. 괴랄하다.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야, 진짜 왜 이런 식으로까지 망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책임이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우리나라를 3년 지배하면서 법치도 절차도 원칙도 다 무너졌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저는 예의를 갖춘다 뭐 무례한 정도는 지금은 안중에도 없을 거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냐면 윤석열이 지난 2022년 선거에 어퍼컷 휘두르고 맞아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예를 들면 야구 잠바 같은 것도 딱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예. 이렇게 해서 동네 예. 무슨 형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 그걸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한 모델대로 또 맨발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거 보고 윤석열의 그 스타일이 권성동으로 가면 맨발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봤어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뚜벅뚜벅 갑니다. 네. 네. 그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못 떠나고 있어요. 예. 은퇴하시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에? 그것도 제 아닐 거라.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절대 못 떠나고 있고, 윤석열 두 놈이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수렁으로 빠진다.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는 건데 그 봉지욱 기자는 못 간다. 왜냐하면 출금돼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떠나기 전에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 이런 공작을 꾸미고 있었고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이걸 나는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놈. 너무 뻔하잖아요. 네. 저 추측 한 명은 권성동, 다른 한 분은 저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인이 됐어요? 쌍권에서 권영세가 아니고? 권영세는 사실 뒤에 약간 뒤죠. 그러면은 하나는 권성동이고. 한 분은 이미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의 두 놈은 네. 아마 쌍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팩트를 정리하자면 원조 윤핵관인 그 두 명. 권영세, 권성동. 장재원 그리고 이제 윤한홍 이 세 사람이 아크로비스타에 맨 처음 찾아가서 대선 출마를 권유하면서 이른바 원조 윤핵관이 된 거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죠. 뭐 검사 생활도 같이 하고 그 학번도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네. 잘 아는 사이라 그 측근인 거는 맞는데 처음에 이른바 후보 영입 작전부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참여하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아마 지금 살아있는 두 명. 두 사람을 언급한 것 그럼 같아요. 윤한홍, 권성동을 언급했을 것이다. 아니 쌍권. 쌍권. 근데 그건 아니 사실과는 좀 다르죠. 네. 권영세는 초기 아니죠. 예, 초기 멤버는 아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이렇게 팩트가 중요한 분이 예. 아니에요. 이미지로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는 초기 멤버는 서울 법대 출신들이었다. 예. 초기에. 초기 멤버들. 예, 제가 듣은 예, 거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법대 출신들이 윤석열을 예. 이제 데려다가 너 한번 대통령을 해봐.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게. 예. 그러려면 뭐 좀 정리해. 뭐 이런 식의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모임이 사실 가장 신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결국에는 사법 쿠데타까지 간 거 아니야? 라는 그래야만 의심. 그래야만 이 상황이 이해가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권성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법률가긴 하지만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인정했을까?
그냥 그 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 부하로 부린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늘 있었거든요. 그 사고 체계 속에서. 예.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어떤 그 국사를 논의하는 집단은 따로 네, 서울법대 저는, 출신의 따로 기획팀이 있고 예, 그렇게 봅니다. 저 권성도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은 그냥 휘하에 자기 직원처럼 부렸다. 왜냐하면 기획이라는 건 이 예. 뇌에 들어있는 자료와 인맥의 총합의 결과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것에 이거다라고 생각한 건 조이대의 사법 제3차 내란을 보면서 네.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20명 탈당해서 창당하자. 그래서 기호 3번 한덕수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니 일단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창당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무소속 연대 되는 거죠? 창당 안 돼요? 시간이 아니, 안 돼요. 시간이 안 되죠. 창당을 하려면 적어도 5개 이상의 시도당. 광역단체에서 창당대회도 열어야 되고 이게 절차적으로 불가능해요. 25일 남았는데. 아니죠. 지금 5월 11일, 후보 12일. 등록일까지 있어야 되지. 후보 등록 이틀. 그러니까 아니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남은 거죠. 이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아마도 기존에 있는 정당을 이용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당이 자유통일당. 와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하자. 아니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그러네 진짜. 창당은 불가능해요. 지금 그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당을 언제 만들어요? 신박하다. 내일 모레까지. 야 신박한 논리네. 진짜 의원님 진짜 머리 좋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 왜냐면 처음부터 당명을 얘기하면 반발이 셀 테니까.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띄워놓고 모아봐. 그래서 조금 땡겨오는 땡겨. 사람이 있으면 야 창당은 지금 못해. 너 그거 안 돼.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의원들 끌고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해. 정광훈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그러네. 근데 어제 그 겨울에 정광훈이- 그렇게 어제 정광훈이 주진우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 네. 수요일 날 인터뷰했거든요. 그 내용 보면 후보는 김문수가 될 거야. 그리고 그 가로 안에 들었음직한 말이 내가 김문수 뒤에 있거든. 네. 이런 이미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상현은 아마도 창당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창당해봤잖아요. 네. 2012년에 예, 예, 시민통합당 해서 예. 민주당하고.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광역 5개 전당대 그 시도당 창당대회 해야 돼요. 근데 못 해요, 지금.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른 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와서 무소속 연대. 무소속 연대하고 무소속 연대 후보는 그냥 무소속 후보 등록해서 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기호 3번은 기호는 못 못 하는 거죠. 그렇죠. 3번 못 받죠. 기호는 뭐 8번 후순위로 밀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의석도 그렇게 없고. 무소속 연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당이 의미 아니라. 없죠. 선거 보조금도 못 못 받고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은 이제 하려면 자유통일당으로 들어가서 우회로밖에 없다. 자유통일당 우회로가 최선이다. 윤상현 의원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참 재밌어지는 게 자유통일당 초대 공동 당대표 김문수는 국힘 후보가 되고 그러네. 한문수 후보는 자통당 후보로 되고 아주 진짜 참, 자꾸 한문수라고 기상천외하네. 그러는데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많은 분들이 한문수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아니, 헷갈려가지고 다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없고, 그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기호 2번 후보가 공란으로 되는 상태로 선거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여론조사로 하면은 한덕수가 될 거야. 그것도 만만치 이런 생각을 않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그 뉴시스 여론조사를 보면 에이스 리서치하고 지난 6일에서 7일 동안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동률이 나왔어요. 김문수 27.1, 한덕수 27.1, 그리고 무당층에서 김문수 34.4, 한덕수 44.7. 여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단일 후보 누가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 한덕수, 김문수 27.1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저 무당층 있잖아요. 네. 이제 저거 믿고 혼란이 더 강해지는데 사실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이럴 때 진짜 역선택 여론조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정도로는 후보를 못 바꾸죠. 본래는 예. 적어도 김문수가 25, 네. 한덕수가 한 40 이렇게 나와야 가능한데 예. 무리수에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지난주부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는 저게 최고치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다. 네. 네. 지금 왜 최고치냐? 정치권에 갓 들어온 신상이니까. 네. 정치권은 어느 업종보다도 신상을 신상품이 가장 높은 가격을 네. 쳐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이게 구상이 되면서 계속 떨어지죠. 네. 아니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아주 극적인 예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의 주장처럼 만약에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경선하잖아요. 저는 100% 김문수 후보가 이겨요. 이긴다고 봐요. 예. 예. 다음 주에 하면 네. 100% 김문수가 이긴다. 지금 이제 장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 여론조사가 애초부터 2, 3%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그렇죠. 어디서 이동했나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서 이동하지 않아요. 자당. 이준석에서 이동해요. 예,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한덕수 후보도. 예. 게다가 똥볼을 계속 차서 똥볼이 너무 어울리네요. 그분과 표현이. 그래서 의미가 없는 얘기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어제 장면에서 제일 인상적인 대목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그걸 딱 계산을 하고 왔더라고요. 단일화를 당신이 22번 예, 세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심을 하고 왔는데 결국엔 어제도 그 그림을 만든 것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어제는 누가 이긴 겁니까? 김문수, 한덕수. 이제 갈수록 한덕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데 화면에 딱 비친 모습을 보세요. 네. 김문수 당당, 위풍당당. 예. 그다음에 한덕수 위풍당당 하려고 하지만 예.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하고 예, 예. 김문수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본처의 위험 같은 겁니다. 대박. 본처의 위험. 야, 이건 최민희 의원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처의 위험이다. 예, 김문수는 본처의 위험이 있다. 본처와 그러면 첨예대결이죠. 대박. 아, 진짜 정말 여기까지 갔다. 국민의힘이 진짜 이게 너무하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처 나왔어요, 본처. 그 진짜 그러네. 어디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한덕수는. 그렇잖아요. 저건 정말 말이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후단협. 네. 노무현 후보 흔들던. 네. 그때 노무현 후보를 누가 지켰습니까? 밖에서 문성근, 유시민, 연계남해서 국민참여당이 그때 생겨요. 네. 이 국민 후보를 왜 흔들어? 그래갖고 지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후단협을 하고 있는 거고 일부에서 네. 정말. 근데 그때는 사실 정몽준 후보가 40몇 %였어요. 네. 네, 그때 노무현 후보 그 3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비유가 생각할수록 아주 찰떡이네. 왜냐면 네. 한덕수 후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야 안방 내놔. 그렇죠. 그렇죠. 방비호. 방비호, 방빼. 방빼. 네, 그런 안방 거네. 내놔. 예. 그래서 지금 여인천하식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댓글창에 크크크기 촥 들렸어. 미니 대박. 제가 원래는 이게 아니고 의원님이 이거 대박인데 오늘 어쩌다 제가 그러니까요. 본처다 보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전국의 본처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예. 어쨌든 참 국민의힘 오늘 11시에 잠시 후네요. 11시에 또 국민의힘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 이제 취재 편의점을 네.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네. 자, 그 사법 쿠데타는 끝났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이 기획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뭔가 얘기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모셨는데 뭔가 알고 계신데 얘기는 안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거기 서울법대죠. 서울법대죠. 예,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저 잘 이병철 모르겠는데. 변호사 서울법대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좀 친한 것 같아요. 네. 서석호 변호사랑. 그 원래 변호인으로서 14일에 있을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본인이 출석한다고 기자들한테 풀을 했는데 서석호 변호사가 나오지 말라. 내가 알아서 혼자 가겠다. 예. 그리고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박선원 의원님께서 처음 이제 네, 독수리 네. 오형제를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일파만파 의총장에서 법사위원장
또 한민수 의원 이런 분들이 제보를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설명 좀 해드릴까요? 예, 해주십시오. 그 민주당이 민주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를 사법 쿠데타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만들어낸 것으로 볼 것이냐 경론이 붙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는 늘 중도표를 의식하자는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 의원님들이 뭐 그런 어떤 그 카르텔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는 거에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때 박선원 의원이 어떤 의원이 나와서 그 근거를 대라 좀. 그 정보원의 출처가 궁금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박선원 의원이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이름을 공개한 거예요. 그 맥락은 그래요. 박선원 의원이 정보통이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요. 그런데 그때 의총 분위기에서 내가 마치 그 분위기가 박선원 의원이 정확하지도 않은 출처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잠깐 형성됐어요. 길게 안 갔는데. 네. 그래서 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힘이 그럼 윤핵관 2명만 있냐?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힘의 많은 의원들이 이거 너무 무리라고 얘기한대요. 네, 그렇듯이 민주당도 조이대 사법 쿠데타를 쿠데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의원들도 다수 존재해요. 그걸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지도부가 충분히 듣고 지도부에게 위임하자 이런 결정이 난 거고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그 저의 시각과 일치한 판단을 해서 그 세부적으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네. 예, 15일 날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나 안 받나가 요게 바로미터다. 안 받으면 네. 탄핵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1차 우리의 행동을 위한 근거를 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동단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은 까고 싶어서 깐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이름을 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모임이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그거는 정말 그 사실 확인이 쉽지 않죠. 그 워낙 소수 모임 그것도 비밀리에 모이는 모임일 텐데 네. 그거는 뭐 그 내부 폭로가 나오지 않는 한 확인하기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이병철 변호사는 경영대네요. 서울대 법대는 아니고 서울대 경영대인데 모임은 확실히 있다. 100%. 근데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3인방이 찐이다. 윤석열, 서석호, 그다음에 남기춘. 이렇게 3명이 3인방이 핵심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울리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몇 인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고 그 과거에 이제 이건희 삼성 그 회장의 미전실 같은 팀이 있듯이 윤석열의 어떤 미전실 법무팀 이런 것은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모르고 의원님은 서울법대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서울법대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디 가나 다 걸려요. 뭐 서울법대 얘기할 때 걸려, 검찰 출신 얘기할 때 걸려, 걸리고. 또 뭐 요번에 대법관 중에 또 대학 동기가 2명이나 있어요. 네. 그 이제 이재권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이 하나는 또 마용주, 하나는 이수경 신숙희. 예, 예. 또 이재권 부장도 대학 동기고 네. 뭐 여기저기 다 걸려. 그래서 요새 포레스트 김용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등장해. 그러니까 근데 남기춘 변호사, 남기춘 검사장은 제가 서부에서 부장할 때 서부 검사장이었어요. 네. 같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아는 남기춘 변호사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은 아닌데 그때 이제 그 당시 한화그룹하고 태광그룹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서울 서부지검에서. 근데 예. 서부지검이 서울에 있는 검찰청 중에 제일 작거든요. 검사 숫자도 작고 청 규모도 제일 작은데 예. 그때 이제 그 두 그룹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느냐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에 김승현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표를 냈나 뭐 그러면서 남기춘 검사장은 이제 검찰을 떠났었는데 아니 네. 그 대학 동기인 건 맞아요. 남기춘, 윤석열 79학번 다 동기예요. 네. 그건 틀림없이 맞는데 네.
정치의 고관여층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남기춘 변호사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의혹을 갖고 많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철통 같았던 삼성도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삼성 특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전국 법관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된 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사법 신뢰를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굉장히 오랜만에 모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오랜만이죠. 예. 그 몇 년 만인지 기자들 취재해서 알려주시고요. 상당히 오랜만인데 그만큼 이 사건이 위중하다고 보는 네. 겁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뭐 탄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안에서도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끌려간 9명의 대법관들도 지금 얼마나 조희대 원장을 원망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싹 다 탄핵 당할 뻔했잖아요. 네. 예. 거기다 이제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 텐데 그러면 아니 대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리더십을 상실한 사람이 계속 수장으로 남아 있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탄핵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일단 지금 대선 전에 탄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탄핵을 하려던 이유가 그 선제 탄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그 조짐이 보이면 탄핵하겠다. 네. 그래서 그 1차 조짐을 5월 15일 날 선거운동이 12일 날 시작되는데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그때 네. 후보에게 그 재판기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연기 신청을 한다. 네. 연기 신청을 안 받으면 예, 그때 고법부터 탄핵한다. 네. 예,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1단계에서 고법이 대선 이후로 심리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네. 선제 탄핵의 필요성은 지금 없어졌다고 봅니다. 일단.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는 대선 전에 통과시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통과시켜봤자 본회의 네. 뭐 최상목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최상목 없어요. 2주 후에. 아, 2조. 최상목 집에 갔습니다. 예, 예. 2조가 최민희 의원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바뀌어가지고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저들이. 그래서 예. 일단 법사위까지는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법관회의가 열리게 되니 네. 우리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법관들이 자정 능력에 의하여 조희대가 그만두는 것 네. 예, 그만두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한 상태. 예, 그렇군요. 근데 하여간 이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 이거는 진짜 그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비교해 보면 또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얼굴이 달라졌대요 우리가 다. 아, 그래요? 집단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얼굴이 달라졌대요. 예. 이게 어느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냐면 예.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기호 1번 후보가 없어질까 봐 그렇죠. 그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일주일 딱 만에 기호 2번 후보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호 2번? 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저는 그런 생각에 참 대한민국 간단치 않은 나라다. 이 수싸움이 어마어마하다. 자, 근데 예. 중요한 거. 민주당이 위기를 넘어오는 모든 과정은 민주당의 힘으로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시민들이 네. 막 이렇게 난리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이런 시스템이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저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기획을 잘하고 뭐 이런 데선 아니다. 그 거대한 민중적 힘에 예. 이렇게 실려가는 대선이고 그거에 거슬라고 하면 민주당은 죽는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드려요. 그 차이는 있네요. 기호 2번 국민의힘의 위기는 항상 지들이 만들어. 네. 그렇죠. 그것도 스스로, 차이네. 셀프. 스스로 만들어 네, 항상. 네. 셀프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SKT 위약금 청구는 불법이다. 집단 소송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요. 어제 과방위에서 최민희 의원님이 그 상당한 제보 내용을 폭로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장면 먼저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에 SKT 내부 인증 서버에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러다 특검 가요.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서 제가 이것까지는 안 나간다고 지난번에 안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특검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려고요. 유상임 장관 SKT 과태료 처분하라니까 과태료에 비하면 SKT가 받는 손실이 월등히 크다. 수조 원에 달한다. 주가 하락으로 드러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기세요. 유상임 장관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얘기가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위약금 면제를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되어 SKT가 공을 어디로 넘겼습니까? 과기부로 넘긴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과기부가 말하자면 징계를 때린다. 관련하여.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 하겠다. 과기부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장관이. 기업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제가 어제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대선 때문에 더 이상 청문회를 못 여는 거예요. 어제도 마지막에 남은 게 저와 김영 간사와 최영두 간사 3명뿐이었습니다. 본인 질의하고 다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금 선대위원회 네, 띄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상위 의원이 와주셔서 재개할 수 있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국회를 못 열어서 그들도 알잖아요. 그걸. 국회를 더 이상 못 연다는 걸. 그러니까 그들이 저렇게 SKT가 제가 마지막에 확인한 게 위약금 면제를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이것까지 확인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분노가 더 세지는데 와, 국회는 진짜 힘이 없구나. 아무리 저런 중요한 사실을 밝혀도 네. 과기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저 유상임 장관이 유상임 유상임 장관의 장관. 동생이 국회의원인데 네. 검사 출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유상범. 유상범. 예, 네.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TF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도록 각 의원실에서 보좌관 1명 그리고 전문가들 1-2명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대선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파헤칠 거다 우리가. 네. 그리고 각 통신사의 전 보안 시스템 다시 점검할 거다. 진짜 큰일 났다. 통신 보안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저것은 위약금을 면제하려면 네. 귀책 사유, SKT의 귀책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지금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하나는 유심키 암호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KT하고 LGT는 유심키 암호화를 해둔 거예요. 미리. 예, 그러니까 이건 귀책 사유가 되는 있는 거고.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제보받은 건 3월 12일에서 20일 사이 정상적인 트래픽이 있었다. 그럼 그때 즉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냐 너네. 요 문제 제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대선 이후에 분명히 다시 제기한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위약금 관련하여 확실한 답변을 못 끌어내서 저도 자괴감을 느꼈고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근데 아니잖아요. 과기부 장관이 마치 SKT 대표이사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네. 사장처럼. 예. 오히려 차관이 더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지금 워낙 그 국가 경제가 엉망진창이니까 기업의 역할, 기업의 활동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 또한 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SKT 쓰는 인구가 2,500만? 2,400만이 넘어요. 2,400만. 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SKT를 네. 쓰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 짚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방위도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다는 사실. 예. 이 바쁜 와중에. 그게 밤늦게 한 건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예. 챙겨서 어쨌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민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말도 있었겠죠. 다른 의원들이 과방위는 왜 끝까지 이러냐. 좀 친기업적 행보도 해야 되는데 네. 왜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친기업적 행보라고 해봐야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민원을 진짜 이건 집단 민원 2,400만의 민원에 네. 대해서 국회가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선거에도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과방위 출석은 안 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네, 그 오전. 네. 네, 저희는 오후에 나오라고 했는데 네. 안 나왔죠. 그거는 뭐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SKT는 네.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내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이게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하고는 달라요. 네. 성격이 예. 성격 자체가. 네. 그래서 무슨 그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수출 기업은 야, 외국 나가서 외국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는 우리 선수야. 뭐 이런 개념이 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거의 100%에 가까운 내수 기업이거든요. 네. 순전한. 의원님 진짜 의원님은 정말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못했어요. 네. 원래 당초에 11시에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의총이 11시 30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작전 회의 하나요? 작전 회의 하나? 11시 갑자기 김문수 반으로. 후보가 온다 그러니까 야 이거 네가 어떻게 막고 뭐 네. 네가 소리치고 샤우팅하고 뭐 네. 작전 회의 하나요? 왜 밀었지? 갑자기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오늘 최민희 의원께서 홍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네, 꼭 저희가- 이 얘기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통합하는데 우선 우리 내부부터 통합하자. 그럼 지지자 통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사모부터 잼딸까지 다 모이자. 그래서 잼가드 만들자. 예. 예, 이게 이재명 대표 경호를 경찰과 경호 인력에게만 맡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위 때 그 지역별로 잼가드 이제 다 뜰 네. 건데 그 잼가드들이 일단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고 후보와 네. 예, 너무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 손잡고 싶어서 다가가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아니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네. 시민들이 다 자각하세요. 그래서 김용만 의원이 저기 가장 세게 얘기하세요.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막 무슨 그래서 김용만 진짜 인재. 의원님 저 장윤성 기자 저쪽으로 가세요. 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뒤로 물러났는데 시민들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가까이에서 사인 받고 싶어 사인 받고 하는데. 싶어서 뭐 이런 건 있는데 어떤 정도냐면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저는 뒤에 있을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저는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저는 뒤로 갈 테니까 먼저 가서 받으세요. 저는 이런 게 진짜 눈물 나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남은 위험이 테러 위험이에요. 예, 그리고 이 테러는 실질적으로 이미 한번 우리 당했죠. 후보가 테러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격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 이 이격거리를 선으로 치면 이게 좀 약해서 네. 저희가 각 지역별 잼가드들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앞부분에서 예, 그 가드를 서겠다. 그거부터 네. 시작해서 할 일이 무지 많죠. 후보 오기 전에 노란 나무였잖아요. 노사나무. 노사모는 노란 리본. 맞아요. 예, 근데 예. 저희는 파란 리본. 파란 예, 리본. 그래서 뭔가 할 수 파란 있는 풍선. 예,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택은 다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비서관에게 노사모 핵심들에게 그때 예. 썼던 택 다 받으라고 예. 지금 얘기하고 왔습니다. 노사모 최고였거든요. 네. 편지 쓰기부터. 뭐. 그럼요. 제가 2002년 광주 경선 그때 끝났죠. 그때 진짜 네. 엄청나게 시민들이 그 돼지 저금통
내고 그다음에 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서 그때 다 그 저 광주 출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된다고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가 하나가 후보가 결정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이건 웬걸. 그래서 아마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네. 그게 서울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어찌됐든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긴장감이 있는 정치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25일 남았어요. 25일 남은 가운데 저희가 또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현장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